애벌레들은 딱딱한 껍질로 쌓여 있어서 가끔 겉옷을 벗어야 더 크게 자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탈피라고 하죠. 탈피를 마친 왕오색나비 애벌레는 나뭇잎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시간을 먹는 것에 집중하죠. 먹는 만큼 자라는 속도도 빠릅니다. 이제 애벌레라는 본성을 버릴 때가 됐습니다. 애벌레와 나비의 중간 단계, 번데기가 되는 것입니다. 애벌레들의 용화는 신비롭지만 새와 같은 포식자에 그대로 노출되어 나비가 되기 직전에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번데기가 된 지 보름쯤 지나면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화려한 변신의 주인공 왕오색 나비. 이제 나비를 키워주었던 나무와 잎, 그 우주를 떠날 때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아름다운 나비의 군무. 나비의 일생을 알고 나면 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나비 애벌레가 모두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애벌레가 살아남아 나비가 될 확률은 1%도 되지 않습니다. 천적의 눈을 피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맨노랑 나비 애벌레가 몸을 고정하고 번데기가 되려고 합니다. 애벌레의 몸을 여기저기 탐색하고 있는 이 녀석은 바로 기생벌입니다. 3mm 정도의 이 기생벌은 애벌레와 같은 숙주의 몸속에 알을 낳아 새끼를 기르는 무서운 녀석입니다. 뾰족한 산란관을 애벌레의 몸속에 찔러넣고 알을 낳습니다. 이 기생벌은 한 번에 수십 개의 알을 낳는데 알에서 깨어난 기생벌 새끼들은 애벌레의 몸을 파먹고 자라게 될 것입니다. 기생벌이 알을 낳고 있는 순간에도 애벌레는 나비가 될 마지막 준비를 합니다. 번데기가 되는 것이죠. 지금은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곧 멈추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곧 아름다운 나비로 거듭날 번데기. 조그마한 자극에도 꿈틀꿈틀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몸이 고정된 번데기 때에도 최소한의 자기 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이 녀석은 왕오색나비 번데기. 좀 과격하죠.
이렇게 건강한 번데기들은 화려한 나비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생벌이 산란한 그 번데기에서 지어미를 쏙 빼닮은 기생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수십 마리가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기생벌들은 나오자마자 더듬이와 날개에 묻은 이물질을 털어내며 몸단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바로 짝짓기를 하죠. 이제 어른이 된 기생벌. 새로운 숙주를 찾아 떠날 것입니다. 그곳에는 나비가 되지 못한 번데기의 빈 껍데기만 남게 될 것입니다. 곤충들이 살아가는 밀리미터의 세계. 그 세계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반복해온 과정이 있습니다. 짝짓기를 하고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것. 그 중에서 짝짓기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후대에 우수한 유전자를 남기는 것. 그것은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린 본능이라 부르죠. 때로는 생존 본능이 위협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잎을 먹고 단기간 내 빠르게 자라는 애벌레들도 마찬가지죠. 때론 욕심이 과해 생존의 터전을 잃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초록이 피어야 할 나뭇가지가 앙상합니다. 가지마다 잎은 없고 작은 애벌레들만 붙어 있습니다. 바로 불나비의 애벌레들입니다. 이 녀석들이 팽나무의 잎을 모두 먹어버렸습니다. 사실 나비의 종류마다 애벌레들이 먹는 풀이나 나뭇잎이 대부분 다릅니다. 서로가 생존 경쟁을 피하려는 것이죠. 불나비의 애벌레는 팽나무와 풍계나무 잎만 먹기 때문에 다른 나무를 찾아 이동해야 합니다. 유격 훈련을 받기라도 하듯 줄을 타고 내려가는 애벌레들. 잎을 먹기 위해서 필사적입니다. 다른 나무로 옮겨가기 위해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나뭇잎에서 살던 애벌레는 땅 위에선 잘 기어다닐 수 없기 때문에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런 애벌레들을 지켜보는 눈길이 있습니다. 바로 기랍잡이. 곤충의 진동을 느끼고 나타나는 대단한 본능의 소유자. 강한 턱과 빠른 다리. 곤충계의 진정한 사냥꾼. 기랍잡이는 강한 턱을 이용해 애벌레를 물었다 놓았다를 반복하며 사냥을 합니다. 애벌레가 도망치려고 해도 녀석의 빠른 다리와 억센 턱을 피해가진 못합니다. 사냥하고 있는 기랍잡이를 보고 있으면 왜 곤충계의 진정한 사냥꾼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새로운 우주를 찾아가기 위해 잠시 땅으로 내려왔던 애벌레들은 기랍잡이에 의해 비극적인 결말을 맞습니다. 곤충들이 살아가는 밀리미터의 세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애벌레들은 포식자들을 피하기 위해 독특한 생존 전략을 펼치기도 합니다. 마의 잎이 삶의 터전인 왕자 팔랑나비 애벌레. 통통하게 살이 오른 녀석은 천적과 포식자를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집을 만듭니다. 입으로 씨를 토해 마의 잎을 엮어 왕자방을 만듭니다. 안전을 꿈꾸던 왕자 팔랑나비 애벌레. 그런데 나비가 되는 행운은 오지 않습니다. 왕자 팔랑나비 애벌레의 몸을 뚫고 정체불명의 또 다른 애벌레들이 나옵니다. 바로 고치벌에 기생당했던 것입니다. 잎 하나에서 한 생명은 죽어가고 다른 생명이 태어납니다. 이렇게 밀리미터의 세계에서는 탄생의 기쁨이 죽음보다 잔인할 때도 있습니다. 온몸을 과장된 가시로 치장한 이 녀석은 청띠 신선나비 애벌레입니다. 과장된 가시는 포식자들에게 위협적으로 보이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이 녀석에게도 불행의 그림자가 들이옵니다. 가시로도 막을 수 없는 적이 나타났습니다. 애벌레의 가시에 올라타 기회를 엿보는 이 녀석도 고치벌의 한 종류입니다. 작지만 나비 애벌레에게는 치명적인 존재입니다. 고치벌이 애벌레의 몸속에 수십 개의 알을 낳고 알에서 기어난 고치벌의 애벌레는 살아있는 청띠 신선나비 애벌레의 약물을 먹으며 자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애벌레의 몸을 뚫고 나오겠죠. 그렇게 기생된 이 녀석. 청띠 신선나비 애벌레가 보호하고 있는 것은 고치벌의 고치입니다. 고치벌의 숙주가 된 것도 모자라서 안에서 고치벌이 나올 때까지 그 옆을 지키는 것입니다. 기생은 신비와 두려움이 교차되는 세계입니다. 곤충들은 거친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전략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 중에는 자신의 환경을 이용하는 곤충들도 있습니다. 인맥을 닮은 뿔나비 번데기들. 이 녀석은 나뭇잎을 닮은 왕오색나비 번데기입니다. 부전나비의 애벌레도 포식자의 눈을 피해 잎에 숨었습니다. 나뭇가지처럼 속이고 있는 녀석은 나방애벌레입니다. 천적들도 속을 정도죠. 나뭇잎을 닮은 나비도 있습니다. 포식자들의 눈을 속이는 의태는 소극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나뭇가지와 닮은 대벌레가 멸종하지 않고 오랜 시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능력 덕분입니다. 하지만 어디서나 포식자는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갈색 여치에게 잡아먹히는 대벌레. 그런데 대벌레의 움직임이 이상합니다.
대벌레는 살고자 하는 본능을 접고 어미로서의 본능을 택합니다. 포식자에게 잡아먹히면서 대벌레가 몸에서 떨어뜨리는 것, 바로 알입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 이 작은 곤충은 온 힘을 다해 종족 번식의 본능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대벌레가 남긴 생명의 씨앗. 그 위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낙엽 아래서 계절을 보내고 나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것입니다. 잎이라는 우주, 자연이란 우주에서 펼쳐지는 생명의 오묘함. 곤충의 세계는 또 하나의 작고 완벽한 우주입니다. 분노와 기쁨, 생과 사의 격정적이던 무대. 잎, 나무, 대지, 그리고 곤충 밀리미터의 세계. 이젠 100세기의 이야기가 되어 새로운 생명을 기다립니다.